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공간들, 그 천장에 달려있는 작은 장치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무심코 지나치실 텐데 사실 이 작은 장치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간이 스프링클러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조그만 장치가 어떻게 거대한 불길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는 걸까요? 그 놀랍고도 아주 정교한 작동 원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이 시스템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만 뿌리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화재가 아주 작은 불씨일 때 바로 그 초기에 자동으로 작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국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도 딱 명시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바로 그곳에도 있을 겁니다. 영화관이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 시설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사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병원까지 정말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곳에 이 작은 소방관들이 숨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 화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이 시스템의 눈과 손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열기가 스프링클러 헤드에 닿아서 특정 온도에 이르면 헤드 안에 있는 작은 열감지체가 톡 하고 터지면서 막혀있던 물기를 열어주는 거죠. 그럼 그 즉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불을 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모든 헤드가 똑같은 온도에서 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거실이랑 항상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주방의 온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규정에서는 장소의 평소 온도에 맞춰서 서로 다른 헤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간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주방처럼 열이 많은 곳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헤드를 설치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세심한 설계 덕분에 사소한 일도 오작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2.3m, 이게 바로 안전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천장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사각지대, 즉 빈틈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약속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공간 천장의 어느 지점이든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가 2.3m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뜻이니까요. 헤드가 하나 터지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흐르기 시작한 물이 잠자고 있던 전체 시스템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거든요. 헤드가 터져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배관 속에서 물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는 센서, 그러니까 유수검지 장치가 이걸 즉시 알아채고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 결과 단 몇 초 만에 건물 전체에 아주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법으로 딱 정해진 자동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경보음 얼마나 커야 할까요? 최소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하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규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위험을 즉시 알아채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시스템의 심장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화재 현장까지 전달되는 걸까요?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는 수돗물 라인에 직접 연결하는 상수도 직결형 방식, 다른 하나는 건물에 아예 전용 물탱크, 즉 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이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물탱크를 쓴다면요, 최소한 2개의 헤드가 동시에 터져도 10분 이상은 물을 계속 뿜어낼 수 있는 양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해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심장이 바로 펌프인데요. 이 펌프의 성능 기준은 아주 깐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지 않을 땐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배관이 터지는 걸 막아야 하고요. 반대로 헤드가 여러 개 터져서 물을 아주 많이 뿜어낼 때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줘야 하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혈관을 타고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듯 펌프가 보낸 물은 배관이라는 생명선을 타고 화재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여러 안전장치들도 있죠. 배관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곳으로 피를 보내려면 더 굵은 동맥이 필요하듯이 더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을 보내려면 더 굵은 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헤드 2개를 담당하는 배관보다 30개를 담당하는 배관이 훨씬 굵은 법니다. 모든 헤드에 충분한 양의 물을 동시에 그리고 강력하게 보내주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설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거나 전기가 끊기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런 백업 시스템들이 있는 겁니다. 소방차가 와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 정전이 돼도 펌프를 돌릴 수 있는 비상전원,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 물 공급 밸브를 잠가버리면 즉시 경보를 울려주는 밸브 감시 스위치까지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요, 아주 상세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좀 복잡했지만 이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곳에는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복잡한 펌프나 제어반 없이 그냥 상수도에 바로 연결하는 식으로 말이죠. 더 많은 가정이 이 생명보호 개수를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 스프링클러는 그냥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열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고 물을 공급하고 심지어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천장을 보게 되실 때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는 이 작은 소방관의 존재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